예, 반갑습니다. 예, 토요 심화반과 일요 S별 담당하는 김경진입니다. 예. 이렇게 시험은 어땠어요? 시험 문제가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고, 예. 쓰려고 하면은 잘 안 써지고 좀 그런 문제였는데, 일단 최근에 좀 추세가 일단 뭐죠? 실무 쪽입니다. 일단 실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NFA 그렇죠? NFA 이게 정말 좀 어려운 건데요. 예, NFA. 이번 시험 문제도 보면은 이쪽에서 좀 몇 문제도 나왔는데 사실 좀 어렵죠. 예,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없는데 그렇다고 이 코드를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법은 이건 법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코드 배우는 법도 아닌데 근데 시험 문제가 보면요. 주로 나오는 게 국내와 NFA 뭐예요? 비교인데 좀 더 표현하자면은 국내의 어떤 단점 또는 이런 뭐죠? 차이점 즉 뭐예요? 국내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문제 보시면은 최근 문제가 112회인가요? 그렇죠? 프리액션. 프리액션 문제는 왜 물어봤습니까? NFPA 코드를 물어봤지만요. 그러니까 즉 국내와의 차이점인데 국내 프리액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다? 사실 코드가 국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NFPA는 그게 있어요. 배관 파손 감지 시스템이라는 게. 프리액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배관이 잘려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뭐였어요? 답. 비상 방송 그렇죠? 비상 방송 차이점이 우리 시끄러운 공장 가면은 경종 소리 울려도 안 들리죠. 딱 그거예요. 소음과 비교해서 얼마 이상 해라. 그다음에 용도가 걔네들은 두 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관계자에 위한 방송.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빨리 피난을 해라. 그다음에 이런 관계자는 뭐예요? 가서 확인해라. 그렇죠. 계속 시험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이번 시험 문제도 보시면은 이제 좀 이따 일단 보실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가요. 일단 비상 조명. 비상 조명. 일단 뭐 자세한 설명 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간단히 보면요. NFP 같은 경우는 비상 조명이 크게 일반 조명과 그러니까 소방에서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을 두 개 설명을 같이 합니다. 일반 조명,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100% 정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조명에서도 어떤 용도에서는 조명이 얼마 이상 그런 기준이 있고 두 번째 비상 조명에서는 최대와 최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일정 조도를 유지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치는 그건 이제 나중에 외우시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다음에 뭐 균제도 비상 조명이 좀 나올 때가 됐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요. 전 이번에 예상했던 게 우리 그 소와 활동 설비 즉 비콘이나 또는 그 연결 송수구 그러니까 방수관 그러니까 방수구죠. 방수구 설치 위치 국내는 어디예요? 계단에서 뭐 몇 미터 이내에 어디에 거실이에요. NFP는 어디 설치해요? 그러니까 거실 말고 계단에다가 왜? 이런 그러니까 소화 활동 설비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소방관들이 화재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좀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뭐 수치, 그러니까 뭐 5m가 5m, 10m가 일단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개념이 반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요. 코드를 그렇다고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이게 일단은 보지 마세요. 볼 수 없습니다. 보면은 한 10년 걸려요. 한 10년. 제가 코드 보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 그전에 봐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런 수치가 아니에요. 일단 수치가. 개념상 얘네와 우리의 차이점. 좀 더 얘기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뭐 나갈 방향은 표현 좀 그런데 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를. 1번 문제가 쉽다고 그러는데요. 키워드가 뭐예요? 보통 이렇게 답안지 쓸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내가 쓰는 뭐죠 이런 방향인데 미분모 소화 설비하면 꼭 언급 아주 이렇게 우리가 NFP 그러면 가장 미분무수 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미분무수 시험 문제 90%는 뭐 관련된 문제입니까?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분무수 시험 문제 90%는 대부분 다 물 입자 크기예요. 입자 크기. 왜? 한번 가볼게요. 왜? 그럼 왜? 입자 크기가 왜 중요하다? 입자 크기에 따라서 소화 원리가 결정이 되더라. 뭐 질식, 뭐 냉각, 기상냉각, 질식, 적심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가 관계 있다? 입자의 크기와 있고, 일단 그런 게 있고 가장 중요한 이 답의 키워드는요. 얘는 특히 어디에 아주 정성이 뛰어나다? 고온의 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지금 물 부으면 온도가 몇 도죠? 260도 이상의 고온을 사용을 못하죠. 예, 못하는데 미음문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이 얘기는 좀 들을게요. 얘는 뭐 고온의 로에 사용이 가능해요. 왜? 소화 원리 중에서 어떤 소화 원리? 이거요, 질식. 물론 물무도 이렇게 질식이 있는데요. 미음무는 질식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어떻게 소화를 시키냐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는데 만약에 일단 불이 딱 났다. 그러면은 화재가 딱 크면요. 물을 일단 살짝 뿌려요. 살짝만. 그러면은 모든 물이 다 뭐 되죠? 증발. 그럼 화재가 크다가 좀 줄었다가 또 커요. 그러면 물을 또 뿌려. 계속 이런 계속. 그럼 나중에는 이 물질의 온도는 이 가연물의 온도는 떨어지지 않는데 불만 꺼집니다. 왜? 그래서 얘는 뜨거운데 불이 꺼져요. 왜? 이 공간의 산소 농도가 낮아져가지고. 똑같은 질식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열적 쇼크 없이 일반적인 소화는 뭐예요? 우리가 물이 가서 얘를 식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뜨겁게 만들어 놓고 불만 끄는 거예요. 그게 미분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계속 이게 나왔죠. 특히 어려운 게 물분무와 미분무 차이점.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두 개 다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다? 얘는 어디 정성이 있다? 열적 쇼크 없이 소화가 가능하다. 즉 고온의 로, 뭐 엔진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엔진룸.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쭉 보시는데 일단 중요한 게 미음무는 열적 쇼크 없이, 그렇죠? 예. 열적 쇼크 없이 소화가 가능하다. 근데 질식 소화할 때 그럼 이렇게 주의할 점이 뭐예요? 질식 소화할 때는 당연히 계급부는 막아야 되겠죠. 그게 뭐죠? 이제 한 덩어리.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최근에 지금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 뜻은 뭐예요? 답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예. 최근에 계속 나온 문제거든요. 자, 스프링클러는 소화 원리가 대충 화염 공격하고 대충 옆에 적시고 대충 고온가스 식히고. 예. 그래서 물방울 입자 크기도 크게 관계가 없죠.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미음무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입자 크기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시험 문제. 왜냐? 입자 크기에 따라서 소화 원리가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엔진 룸에다가 내가 이런 질식을 하려고 했는데 입자 크기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소화를 시키는데 문제가 뭐다? 대상물을 망가뜨릴 수가 있죠. 예. 지금 거기 보시면요, 쭉 나와 있는데 그 25페이지에 뭐 나머지는 보시는데 25페이지 나와 있는 그 뭐죠, 뭐 펄싱, 온오프, 순환 얘는 좀 알아두세요. 예. 시험 문제 가장 이게 핵심입니다. 예.
물분무와 미분무 부교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열적 쇼크 없이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물분무는 260도 이상의 로이는 생각 못하는데 미분무는 가능이 하다. 뭐 나머지 좀 봐주시고. 자, 좀 볼게요. 이게 크게 일단 관점이 한 세 가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내는 이런 벽 또는 보가 있으면은 열 감지기는 얼마 띱니까? 열은 아직 뭐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 없어요. 연기는 60을 띄죠. NFA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때 뭐 헤드든 이렇게 감지기든 이렇게 지금 뛰는 이유가 뭐예요? 예? 뛰는 이유가 뭐 일단 그러니까 열 감지기나 열 헤드를 할게요. 이게 뛰는 이유가요. 헤드가 지금 이 실링 제트가 와서 열을 줄 때 이게 주는 열이 지금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뭐죠?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그렇죠. 얘는 이제 대류예요. 대류. 우리가 또 H라고 그러는데 이 H값에 가장 영향 끼치는 인자가 뭐다? 온도와 속도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H값이 커집니다. 실린제트가 오는데요. 오면 올수록 벽에 있으면 이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로 열을 잘 못 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띄는 거예요. 열은. 근데 연기는 이 속도 차가요. 그러면 근데 연기는 이런 구멍에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기, 그러니까 이게 1m/s와 2m/s가 있으면은 연기는 이까지 오는 시간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그냥 여기다 붙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열은 띄어야 돼요. 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NFA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열 감지기는 띄어야죠. 연기는 관계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하고 지금 어때요? 반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죠. 예. 당연히 이거는 나올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봐주시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국내는 연기 감지기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150, 50 뭐죠? 이렇게 돼 있죠. 즉 뭘로 합니까? 면적으로. 근데 NLP는요, 우리 뭐 똑같아요. 헤드와 즉 뭐예요? 수평거리 개념입니다. 수평거리. 쭉 있으면은 여기서 뭐 일정 거리당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런 보들이 있다. 만약에 보가 이렇게 있는데 쭉 설치를 했더니 여긴 지금 감지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기다가 감지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얘기예요. 기준은 우리가 여기다가 감지기를 넣는 이유가 원래는 뭐예요? 넣는 이유가 왜 여기다가 붙는 감지기를 이렇게 넣을까요?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쌓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일로 가겠죠. 즉 시간 지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간 지연만 없으면은 여기다가 이 감지기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시간 지연이 없으면은 그럼 시간 지연이 없으려면은 첫 번째 얘가 보의 폭이 작으면은 수치는 몰라도 일단 작으면은 또 그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플럼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플럼이 지금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폭이 약 0.4H입니다. 높이의 약 0.4예요. 높이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보가 되게 가까우면은 이 플럼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지연이 없겠죠. 즉 뭐예요? 보가 짧든지 또는 보 간격이 이럴 때는 여기다가 설치가 안 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설치를 해야죠. 예.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예, 쉬운 문제인데 일단 중요한 게 뭐다? NFA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 설치를 할 때 일단 어떤 개념이다? 수평거리 개념이다. 그래서 일단 쭉 설치를 해요. 쭉 설치 그냥 한 다음에 이 보가 딱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그때 하느냐 마느냐는 뭘로 본다? 보의 이거 뭐라 그러죠? 보의 깊이와 보의 너비로. 예. 당연히 좁으면은 설치 안 하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좁든지 또는 이거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설치를 안 하겠죠. 좀 쉬운 문제인데 예. 알면 쉬운데 근데 이걸 못 쓰셨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대충 그래서 폭은 0.1h 얘는 0.4h 예, 뭐 수치가 좀 어려운데 NFP 비교 문제는요 알고 보면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왜만 알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보면은 시험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 일단 좀 개념만 좀 잡아주신다. 이거든지. 그다음에 이건 그냥 뭐 별도인데요. 이제 가끔 보면은 벽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벽을 이렇게 한 경우. 그러면 얘하고 어떻게 볼 거냐? 예.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위에 그 간격이 0.15h, 그러니까 15%인 경우에는 이 벽은 없는 걸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딱 정해졌어요. 국내는 맨날 여기서 싸우죠. 하라 마라 싸우는데 얘네들은 높이의 15% 이게 그러니까 3m면은 이게 45cm면은 이 벽은 없는 걸로 같이 봐주시고 2교시 문제는요 좀 이상해요. 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예, 어려운 문제였는데 특히 얘는 좀 봐주세요. 예. 그러니까 국내와 일부 차이점 열 감지기와 열과 연기에 얼마나 뛰느냐. 딱 하는 게 뛰는 이유 봐주시고 3번 문제는 이제 그거죠. 무선 감지기. 이게 지금 얘도 지금 그 NFP 코드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그냥 NF 아까 이게 보통 이제 13이 뭐죠? NFP 13. 예, 이거 이제 스프링클러고 그다음에 22 펌프예요, 펌프. 아까 나왔던 25가 우리 이런 뭐 유지 관리였고 뭐 유지 관리 뭐 그러니까 유지 및 이런 뭐 시험, 네, 시험이고. 그다음에 72가 얘 자타입니다. 좀 더 볼까요? 또 뭐 있나? 92. 예. 우리가 또 이런 특피 좀 개념입니다. 특피. 그다음에 101 인명안전.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정도인가요? 거의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화보에서 얘를 지금 뭘 했습니까? 번역했죠, 번역. 예. 정말 이렇게 나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번역했으니까. 예. 2013년도 파일 같은 번역을 했습니다. 책값이 그렇게 비싸요? 원래 원가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했으니까 거의 뭐 공짜죠. 예. 꼭 한번 보세요.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보시면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거의 있죠. 우리 비화재보. 이번에 걔네들 비화재보를 딱 정했어요. 언원티드 알람 해가지고 누이선스 악의적 뭐죠? 네 가지도 까먹었는데 예. 그거 누이선스 악의적 그다음에 실수 그다음에 언론 모르는 거 네 가지 딱 적으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아까 나 적어봤었는데 우리 있죠 이렇게 공유
그 뭐냐 이렇게 레벨 0, 1, 2, 레벨 1, 2, 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선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예, 그거 좀 봐주시고 그냥 보시면 그냥 뭐 당연하죠. 보시면은 당연히 수신기하고 감지기는 당연히 다 1대1로 다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배터리.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배터리를. 예. 쭉. 이게 지금 LP 이런 규정인데요. 한번 봐주시고. 뭐 규정이니까. 예.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혹시 이거 푸신 분? 저도 찾는 거 한참 걸려서 한참.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답을 보시면요. 답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도 뭔지 모르겠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세요. 예. 이런 것들은 예. 두 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시험 내신 분도 참 예, 좀 예. 사실 저는요. 얘는 좀 나을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폭발 위험 장소 뭐 0종, 1종, 2종이 나왔는데 이제 뭐가 나왔느냐? 이런 게 나와요. 환기 또는 희석. 그래서 혹시 그 이런 뭐 가상 최적, 가상 최적이 있어. 가상 최적. 이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얘 한번 정리를 한번 좀 이렇게. 최근에 그 소방 기술사에서 나온 책 있죠. PSM. 예, 거기 그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위에 물어보면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스캔 아마 떴을 테니까 거기 좀 나오거든요. 얘 좀 봐주세요. 가상 최적. 저는 얘를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를 할 때 어떻게 환기를 하고 얼마나 환기를 많이 할 건지 나온 게 있거든요. 식이 나와 있는데 얘 한번 봐주세요. 가상 최적. 사실 문제 풀이라는 게 뭐 시험 끝났으니까 좀 이 답이 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도 중요하니까 꼭 좀 준비를 예, 가상 최적 주시고. 그다음 야 개정상 7가지는요. 저가 읽어봐도 저도 그냥 베꼈는데 예,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버리세요. 예, 그냥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꼭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예, 요번에 또 위험물이 또 아주 그 예, 저번 시간에는 위험물이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예. 소방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위험물 공부하시는 부분과 안 하시는 분. 예. 요번은 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이익 받고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피받죠. 예. 근데 아까 그 이제 황 원장님 좀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시험 문제는요 쫓아가면 안 돼요. 딱 준비해놓고 딱 기다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번에 한 번은 나하고 맞아요. 3번에 한 번은. 3번 다 나하고 맞겠다. 그런 분들은 3번 다 안 맞습니다. 그렇죠. 딱 기다리고 아니 딱 준비하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3번에 한 번은 나 같은 문제가 와요. 그때 그냥 한 칸에 예, 비워야 돼요. 만약에 또 이렇게 놓치면은 또 1년, 예, 또 1년. 그래야 뭐 학원도 좀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런 얘기면 안 되네. 이거 아마 편집을 아마 해주실 거고. 예. 근데 자꾸 이런 특히 뭐 위험물, 그다음에 전기 가장 조금 예,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은 근데 너무 그쪽에요. 예, 너무 하지 마세요. 예. 물론 기본적인 문제는 하고 가지만은 너무 막 그쪽에 내일부터 그래서 뭐 A 점점이 뭔지 막 그렇게 예, 그냥 버리세요. 그냥 예, 물론 좀 더 설명을 해줄 텐데 좀 더 보면서 A, B는 들었는데 야 C가 뭐냐? C 속으로 C가 뭐냐? 난 처음 듣는 건데. 예. 네. 자꾸 이 특히 이 소방길사는요 범위가 무지무지 넓어요, 그렇죠. 예.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방기술사 강사가요 그 정말 이게 그 3D 업종이에요. 예. 이걸 나보고 다 알라 그러는데 무슨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근데 좀 버리시고 예. 대신에 알 거는 확실히 개념을 예.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는 문제가 보통 내가 쭉 외웠다. 외워서 쓰면은 몇 점이에요? 100% 외우면 14점이에요. 100% 외우면은. 근데 100%못 외우지. 그 사람이 어떻게 100%? 그렇죠. 그래서 맨날 13점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물론 외우는데 외운 다음에 이해를 해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예. 좀 암기,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무엇보다는요. 그러니까 저부터 얘기할 때 시험 문제에 이론 문제가 나오면은 마무리는 이게 뭘로 합니까? 법규로 해요. 법규로.
법규 문제가 나오면은 마무리는 이게 가장 이제 최고 일단 뭐죠? 경지. 이번 시험 문제 보시면요. 법규 문제 중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위험물 뭐 제조소. 그 중에 보면은 쭉 법규 쓴 다음에 법규만 쓴 다음에 그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코멘트 하나 정도는 좀 해주면은 우리가 제조소 법규 중에서 좀 코멘트 할 내용이 우리 지금 이렇게 천정이 약하게 하죠. 약하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폭발인데 어떤 폭발? 구체적으로 폭발은 너무 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이거 아닌가요? VC 그러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VC 그러면은 구획 그렇죠. 쓰였어요? 구획 얘기. 그러니까 문제는 법규인데 VC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 VC가 뭐죠? VC 이 공간에서 가스가 터지면은 얘가 지금 뭡니까? 이게 VC. 그럼 VC에서 피해가 어떤 경우 피해가 커요? 구획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가서 VC 책을 한번 보세요. 가장 나온 얘기가 뭡니까? 뭐예요? 구획의 정도, 강도예요. 형태. 이게 가장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 법규를 물어봤는데 이론으로. 예. 또 이번 시험 문제 뭐가 있었지? 아까 생각 좀 했었는데. 하여튼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걸 외우신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한 줄을 과연 더 뭘 쓸 건지 수방킬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예, 성평가 남보다 예, 잘 써야 돼요. 아니면은 남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한테 자꾸 막 틀린 걸 알게 줘가지고 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얘도 그냥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뭐 삼류의 기타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뭐 저거 뭐 설명드릴 건 없네요. 이렇게 6번 문제는 실무하신 분들은 정말 좀 잘 쓰일 것 같아요. 예, 실무하신 분들은. 저도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예, 답이 뭐예요 했더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시면은 얘 먼저 볼게요. 예, 얘 먼저 보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게 이게 지금 그 이제 뭐 타공정과의 이런 간섭인데요. 쭉 보시는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비상 조명등 그러면 이제 그냥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설명을 어떤 좀 설명을 좀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상 조명등은 그러니까 비상 조명등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화재가 났을 때 100% 적용되는 게 아니죠. 즉 뭡니까? 일반 조명도 피나는 거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언급을 해 줘야죠. 물론 말은 안 듣겠지만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 자, 비상 조명등 그러면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다? 비상 조명 플러스 뭐다? 평상시 조명도. 예. 그래서 평상시 조명도 피난 계단에는 걔들 규정이 딱 있어요. 얼마 이상 줘도 10룩스예요. 예. 새로 짓는 건물은 뭡니다? 100룩스 이상 유지를 하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쓰신 다음에요. 자꾸 내가 얘기를 좀 더 해줘야죠. 예. 언급을. 왜냐? 남보다 예. 조금 더 받으려면.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방어 셔터 하면 또 기억나는 거. 수방 시험 볼 때요. 자꾸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욕하면은 안 돼요. 무조건 설비다. 좋은 놈이에요. 꼭 필요한 놈입니다. 그렇죠? 근데 욕해도 되는 설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소방에서. 첫 번째가 예, 셔터예요. 셔터는 사실 조금 욕해도 돼요. 욕. 셔터의 가장 큰 문점이 뭡니까? 얘는요. 동작이
잘 안 돼도 문제고 그다음에 잘 돼도 문제예요. 셔터가 딱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피난장이에요. 피난장이겠죠. 셔터는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욕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욕한 다음에 욕으로 끝나면은 안 돼. 꼭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대책을 해야죠. 대책이 뭐예요? 저번 시험문제도 나왔었는데 114인가? 클로즈 스페이스 스프링클러. 그게 뭐예요? 이 방아 셔터 대체요, 대체. 그때 예, 클로즈 시험문제 기억나시죠? 클로즈 스페이스 스프링클러. 클로즈 스페이스의 뜻이 뭡니까? 클로즈 스페이스. 스페이스가요. 로케이션은 위치고 스페이스는 헤드간 간격이에요. 간격을 줄여라. 왜? 어떤 수박 설비 개념이니까. 단 줄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적폐판. 그런 얘기도 그냥 막 써주는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얘를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또 뭐 있나?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다. 이 얘기. 예. 이제 토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제가 9시부터 2시 반까지 하거든요. 연구반은 10시부터 그 와중에 오타가 나네. 예, 18시인데. 예, 근데 일단 중요한 게요. 일단 공부 좀 하실 때 한마디로 해서 이 문제에 과연 답이 뭔지, 키워드가 뭔지 계속 좀 고민을 하세요. 그게 일단 키워드 3개만 나오면요. 2페이지 충분해요. 예, 충분해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순서. A, B, C하고 A, C, B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순서, 논리적 순서를 얘기할 때 얼마나 그게 근데 이런 순서는요. 시험장에서 고민을 하면은 늦어요. 예, 평상시에 자꾸 좀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 쓰겠다. 예, 좀 보시고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2교시 수업은요 이걸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